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이제 막 두 돌 지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아이 엄마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죄송하고 또 가장 감사한 한 분, 저의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친구들의 단톡방에서 들리는 시월드 이야기는 저를 잔뜩 움츠러들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면서 하녀처럼 부리는 시어머니, 아들 가진 유세로 며느리 집안을 무시하는 시어머니, 예고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시어머니까지. 세상에 좋은 시어머니란 없는 것 같았고 저에게도 그런 불행이 닥칠까봐 결혼 준비 기간 내내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만만한 며느리가 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할 말은 하고 선은 확실히 긋는 내가 되어야만 나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상견례 날 잔뜩 긴장한 채 앉아 계신 어머님을 보며 저는 속으로 방어벽을 높게 쌓아 올렸습니다.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 했고 웃으면서도 눈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결혼 혼수를 준비할 때도 예단을 이야기할 때도 어머님은 그저 너희 편한 대로 하라며 한 발 물러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게 고도의 전략일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겉으로는 쿨한 척하시고 뒤로는 남편을 통해 서운함을 토로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명절이 지나도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 한 통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편하고 좋았습니다. 간섭 없는 시어머니라니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편안함은 묘한 불편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 댁에 가도 어머님은 제 눈치를 보며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셨고 과일을 깎으려 하면 기겁을 하며 쟁반을 뺏어가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혹여나 저에게 반찬을 올려주려다가 멈칫하며 젓가락을 거두시는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게 저를 어려워하시는 게 아니라 정을 주지 않으려는 성급기라고 오해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며느리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저렇게 거리를 두시는구나 싶어 저도 덩달아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왜 저러냐고 물어봐도 남편은 그저 엄마가 원래 소심해서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어머님은 면회조차 오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을 통해 축하한다는 짧은 메시지와 봉투만 보내셨을 뿐입니다. 저는 그때 정말 서운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지도 않으신가, 내가 낳은 아이라 미운 건가 하는 자격지심까지 들었습니다. 조리원을 퇴소하고 집으로 돌아와 육아 전쟁을 치를 때도 어머님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은 시어머니가 매일 찾아와서 스트레스라는데 저는 오히려 도움받지 못하는 서러움에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고 저는 독박 육아에 지쳐 몸살이 심하게 났습니다. 아이는 밤새 울어대는데 열이 펄펄 끓어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멀리 지방에 계셔서 오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캄캄한 방에 누워 우는 아이를 달래지도 못한 채 저도 같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더니 문 앞에는 어머님이 서 계셨습니다.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커다란 보따리를 양손 가득 든 채 말입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 치셨습니다. 내가 연락도 없이 와서 미안하다. 형국이가 너 아프다고 해서 죽만 문 앞에 걸어두고 가려고 했는데 배를 눌러버렸네. 정말 미안하다. 당황해서 횡설수설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은 마치 죄인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아프고 서러워서 염치불구하고 어머님께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엉거주춤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더니 마스크를 2개나 겹쳐 쓰시고 손을 씻고 또 씻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안아 올리시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부서질세라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약을 먹고 방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일어났을 때 거실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어머님은 소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아이를 재우고 계셨습니다. 혹여나 당신 숨소리가 저에게 들릴까봐 숨죽이며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정막 속에서 아이만 토닥이고 계셨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는 제가 좋아한다고 지나가는 말로 했던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냄비에는 따뜻한 전복죽이 데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식탁 구석에 놓인 어머님의 낡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장 장부인가 싶어 무심코 펼쳐본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 수첩에는 어머님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시어머니 행동 10가지. 연락 없이 찾아가지 않기. 냉장고 함부로 열어보지 않기. 살림살이 지적하지 않기.
아들 밥 챙겨주라는 말 하지 않기. 전화 강요하지 않기. 그 밑에는 유튜브 영상 제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시어머니 되는 법, 요즘 젊은 애들이 싫어하는 꼰대 말투. 어머님은 유튜브를 보며 공부하고 계셨던 겁니다. 인터넷과 뉴스에서 쏟아지는 고부 갈등 이야기들을 보며 당신도 혹여나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는 시어머니가 될까봐, 그래서 아들 부부의 행복을 깰까봐 그토록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가두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오해했던 그 차가운 거리두기는 사실 저를 향한 어머님의 가장 뜨거운 배려였고 처절한 노력이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손주가 보고 싶어도 꾹 참고 반찬을 해주고 싶어도 싫어할까봐 문 앞에 두고 도망치듯 가셨던 그 마음을 저는 차갑다고 비난만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수첩 뒷장에는 제 생일, 결혼기념일, 아이 예방접종 날짜까지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며느리 힘들지 않게 모르는 척하기라는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시면서도 배를 누를까 말까 수십 번 망설였을 어머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에서 뛰쳐나가 어머님을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님은 소스라치게 놀라시며 몸을 굳히셨습니다. 제가 엉엉 울며 죄송하다고 정말 몰랐다고 엄마라고 불러도 되냐고 묻자 그제야 어머님은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듯 저를 마주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님의 몸은 아주 작고 말라 있었습니다. 이 작은 몸으로 그 큰 두려움을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님은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불편해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다. 요즘 사람들은 시댁이랑 영 끊고 사는 게 편하다는데 내가 괜히 얼쩡거려서 너 힘들게 할까봐 그래서 그랬어. 미안하다 아가, 내가 많이 부족해서 미안하다. 그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인터넷 속의 못된 시어머니도 유튜브 속의 까칠한 며느리도 우리 집에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사랑받고 싶어서 잔뜩 겁먹은 두 여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어머님께 매일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님은 아직도 혹여나 제 업무에 방해될까 봐 용건만 간단히 하고 끊으려 하시지만 저는 끈질기게 오늘 있었던 일, 아이가 밥 먹은 이야기를 조잘거립니다. 주말에는 어머님을 모시고 예쁜 카페도 가고 맛집도 찾아다닙니다. 어머님은 이제 제 앞에서 편하게 웃기도 하시고 가끔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귀여운 투정도 부리십니다. 얼마 전에는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내 며느리가 아니라 늦게 얻은 막내딸 같다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얼마나 먹먹하던지요.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극적인 사연들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양 지레짐작하고 겁먹고 벽을 쌓습니다. 하지만 그 벽 너머에는 그저 서툴고 조심스러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머님, 부족한 저를 기다려 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